오늘 제목에 부동산 폭락이 폭등이 다 틀렸다. 네, 오직 투자자만 성공한다. 이렇게 적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폭락이야 폭등이 그 누구도 맞을 수가 없죠. 폭락이 폭등이 막말전쟁 집값 반등 조짐에 또 혐오의 구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하나 읽어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재임시 구독해 유명해졌던 부동산 폭락론의 대표 유튜버 쇼킹 부동산이 작년 연말부터 집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쇼킹 부동산이 변절했다고 비난하면서 유튜브 구독 탈퇴를 하기도 했다. 쇼킹 부동산은 인터넷을 통해 조회수를 위해 제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 달기 기능을 폐쇄하고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시청자를 위해 별도로 유료 채널도 개설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본주의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데나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한쪽만 주장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투자를 하는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죠. 투자자.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 방송 쭉 시청해 왔다 라는 분들은 올바른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방송을 지나가다가 한번 봤다 그러면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투자는요, 무언가의 소스를 얻기 위해 그냥 내 자본을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 자본을 투입하다. 이게 투자지만 한자로는요, 투입할 때 투, 자본할 때 자. 그래서 투자예요. 근데 투자는요, 이렇게 단순한 이 논리, 단순한 단어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자, 저는요, 이 투자는요, 철학이 있어야 생각해요. 즉,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 언급을 하는 사람은요, 이 철학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철학의 보유 여부. 투자에 대한 철학의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폭락이 자, 저는 폭등이가 아니었죠. 네, 부동산 상승은 혼자였어요. 왜? 2018년 12월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쭉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 상반기까지 집을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사야 될 지역과 사지 말아야 될 지역. 근데 제가 20년까지는요 계속 집을 사라고 했지만은 21년부터는요 사야 될 지역과 사지 말아야 될 지역, 특히 사지 말아야 될 지역은요 서울과 수도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요 인천, 부산, 대구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부산은요 2020년이 아니고 21년 초부터 제가 사지 말랬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위험하다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지금 본전보다 마피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다? 네? 저는 투자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의 시각에서는요, 자, 이런 폭락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시장을 보자. 이건요, 첫 번째, 싼지 비싼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해당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 어떻게 합니까? 네, PIR. 자, 소득 대비 가격이죠. 네, PIR 지수로 이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있겠죠. 소득 대비 얼마나 고평가되는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항복님께 쪽박 차봐 정신 차리라. 뭔 소리예요, 네, 갑자기. 자, PIR 지수. 이걸 참고하는 지표예요. 보도 지표. 네. 자,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거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 주식시장에서 PER 지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PER 10배, 20배, 30배, 100배. 바이오주는요, 100배까지 보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PIR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싼지 비싼지는요? 싼지 비싼지 무엇을 보면 될까요? 네. 자, 항복님 여쭤볼게요. 자,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면 네 적어주세요. 네. 구름빵님 반갑습니다. 드림님 반갑고요. 윤희님 반갑습니다. 김종님 반갑고요. 우수님 반갑습니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자, 지수님 반갑고요. 네, 우영님 반갑습니다. 리플레이님 반갑습니다. 네, 카노님 반갑습니다. 자, 김정호님께서 비슷한 도시의 시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도 맞아요. 네, 다른 지역과 비교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지역 내에서 내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은요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전세가율. 즉 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 높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전세가율 자체가 높다라는 건요 고점인지 아니면 뭐 하락 바닥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전세가율이 낮다 라는 건요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건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율이 낮다 이거는요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고야, 우리 저기 주식 차트에서 이평선이라죠? 이평선. 자, 이평선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평선이 이 정배열이라죠. 네, 이게 뭐 201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게 정배열인데 이게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평가될 확률이 높겠죠. 맞습니까? 장기 추세선부터 단기 추세선까지 전부 다 벌어졌잖아요. 이 말은 뭐다? 곧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요 매매가 상승은 이렇게 되는데 전세가 상승은 이렇죠. 네, 맞습니까? 늘 고점 포인트는요 이때서 나와요. 이 점에서요. 네, 이걸 기억을 하세요. remember 꼭 하시라고요. 자, 매매가는요 뭐가 붙어요? 실거주 수요자하고요 플러스 또 투자자, 이 두 명이 붙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거주 수요자, 투자 수요자, 이 두 개의 수요가 뭉쳐서 매매가를 끌어올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전세는요 전세 오직 실수요자밖에 없다. 네, 수요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요, 실거주 수요자가 더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는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떤 방송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제 방송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누구도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입지, 지하철, 호재 등등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이클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적어도 저는 감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서는요 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싼지 비싼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전세가율을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건요 고점의 확률이 높다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걸 조심하자고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은 여러분 투자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아파트만 전세가율이 높은지 낮은지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대장부터 그리고 꼴찌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 아파트 어떻게 찾아요? 자,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꽁보리님 반갑고요. 조스님 반갑습니다. 대장 아파트 어떻게 찾아요? 대장 아파트. 네. 대장 아파트 어떻게 찾아요? 자, 대전이에요. 대전에 클로바 갑니다. 전세가를 봐요. 여러분, 이때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2022년 1월 달에 전세가율이 어떻습니까? 39%예요. 네, 39%. 대장 아파트가 39%밖에 안 된다. 여러분, 실거주 수요자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뭘까요? 자,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비싸야 돼요. 비싸다. 집값이 떨어지는 본질적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본질적 이유, 비싸다. 네, 비싸니까 떨어지죠. 근데 결국 비싼데 왜 떨어지겠습니까? 비싼데 떨어진 이유, 매수 수요가 감소. 자, 일맥상통하죠. 비싸서 매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정원님 말씀대로. 네. 사람들은요, 비싸면 안 사요. 비싸면 매수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자, 근데 비싼데 매수 수요가 꾸준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가격이 지속 상승하겠죠? 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왜 고갈된다고 할까요? 네, 시엘님 반갑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왜 고갈된다고 해요? 네. 이해 혹시 하셨습니까? 갑자기 왜 국민연금 소리냐고요? 다 일맥상통해요. 국민연금이 왜 고갈된다고 합니까? 내사랑주님께서 노령층이 많아서, 인구 감소. 네. 그렇죠. 결국은 미소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한다.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한 140만, 150만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제 때는 한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네. 지금 현가 기준으로. 네. 미래의 내가 기준 말고요. 네.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7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근데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거 이유가 하나죠. 네. 납입자가 감소하기 때문. 뭐에 비해서요? 수급자 대비 납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집값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박살난다.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다? 결국은 이 전세가율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요, 어느 순간에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이유도 있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차이처럼, 네. 전세가율과 매수세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매수세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비싸면요,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요.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전세 수요도 붙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집값이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집값이 비싸잖아요. 네. 전세 수요도 붙을까요? 네. 전세 수요가 붙을까요? 자, 이 부동산 고점, 매매가 너무 비싼데 전세 살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자, 사람들은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로 살아야지라고 착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요, 매매가가 비싸면 전세로 산다? 아닙니다. 매매가가 비싸면요, 전세로 거주 안 하죠. 전세 수요는 언제 늘어갑니까? 전세는요, 내 자산에 대한 방어적인 심리가 크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대체 수단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진다. 떨어질 경우는요,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전세 수요가 올라간다고요. 전세 수요가.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건요,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건요, 올라가는 시점은 결국은 집값이 떨어져야 돼. 네.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고점일 때는요, 전세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독특한 케이스래요. 독특한 케이스. 자, 근데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매매가하고요, 전세가하고 동시에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요, 이거는 2020년 8월까지만 이랬어요. 2020년 8월달에 뭐 했습니까? 2020년 8월달에는요, 그거 했잖아요. 뭐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라간 거지, 결국은요,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이렇게 붙었다가, 네, 붙었다가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전세가는 이렇게 되다가 또 추후에 이렇게 붙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붙어야지, 전세가나 매매가나 붙어야지만 다시 밀어 올리고 한다고요. 자,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박살난다. 결국은 지금은요, 원래는 서울부동산이요, 계약갱신청구권 뭐 도입을 안 했으면요, 일찍 하락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계약갱신청구권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부동산 정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길게 상승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원흉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처럼 수급자 대비 납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즉 수요가 적어지면요,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